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 그 주제는요. 우리가 이제 그 경매를 할 때는 이제 그 물건 정보 사이트하고 친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물건 정보 사이트랑 이제 친해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모르는 용어들도 있고, 클릭해야 되는 그 한 물건당 클릭해야 되는 이제 그 정보지도 최소한 10개 정도 되죠. 그다음 뭐 사진이 한 뭐 10개, 20개 되면 그걸 다 클릭을 해봐야 되고, 등기부등본 봐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많은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해드린 말씀은,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를 이래독으로 훈련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보라고는 안 합니다만은, 왜냐면 이래독 훈련에서의 중요한 건 스피드를 얻는 것이고 집중력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독 훈련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경매 실력이 이제 좋아지려고 한다면은 등기부등본을 꾸준히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통상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은 그 물건의 이제 역사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흐름 같은 게 보이고 그 내부의 스토리들이 보이죠. 그래서 처음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등기부등본 자체를 꺼리지만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들여다보고 천천히 조회를 해보면은, 조금 시나리오가 잡히죠. 그림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래독 훈련을 할 때는 중요한 건 스피드고 소설 보든 영화 보듯 하는 것이지만은 등기부를 볼 때는 조금 탐구하듯이 연구하듯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사이트들을 하나씩은 이제 갖고 계셔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물론 가끔이 아닌 경우도 제가 봤어요. 물건 정보 사이트를 보면은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서 나눠가지고 시간대별로 나눠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이제 경매를 처음 가르칠 때, 협회가 2006년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 교육을 기초반도 하고 뭣도 하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협회를 하고 나서 교육을 시작하는 건 아니고 교육을 하다가 협회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때도 보면은 어떤 이제 다른 학원 출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학원에서 시킨다는 거예요. 사이트 하나를 등록해가지고, 뭐, 누구누구는 뭐 돈을 나눠가지고 내고, 누구는 몇 시대, 누구는 몇 시대, 그 다음에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저 봅니다. 뭐 이런 식의, 뭐 이상한 형태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부동산을 내가 투자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게임을 해도 그 게임 아이디를 공유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 버는 건데 그 사이트 보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나눠서 쪼개서 본다는 거는 되게 빈티나는 발상이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보는 것은 나한테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흔적을 남기게 되죠. 내가 본 기록, 그죠? 물건 검색 기록. 그 다음 내가 좋다고 판단하는 것들. 이런 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경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본 물건, 내가 집중해서 분석한 물건들을 다른 친구들이 내가 봤던 물건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은 선택들이죠. 그러나 어차피 내가 고른 물건이 별 볼 일 없고 내가 보는 수준이 뭐 있겠어? 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하게 내 물건 누가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즉 두루두루 평등하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물건 사이트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 사이트를 이제 공유를 하는 것을 누군가가 독려한다면 그 사람 또한 실력이 하급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추론이죠. 그러나 단 얼마를 아끼려고, 난 어차피 경매 많이 할 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시간 내서 물건 좀 보면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다면은 정말로 헛다리 짚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하나를 많이 분석을 해서 내가 투자할 물건을 고르는데 애를 쓰는데,
자기는 고수니까 한번 들어가서 몇 시간 좀 뒤지면 물건이 골라진다라는 발상도 웃기는 발상이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이제 그거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우선 서울 걸로 해봤습니다. 그다음 전체 선택해서 해봤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금방 딱 봤어요. 보니까 요런 물건들을 많이 보긴 하겠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은 유치권, 지분 매각, 우선 매수, 병합, 항고, 관련,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해요. 이런 지저분한 빨간 것을 보고 물건을 선택할 때 배제하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많은 것 중에서 내가 물건을 실제로 사야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사야 될 때는 이런 걸 보고 배제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돈을 3천 들고 있는데 뭐 유치권 있는 거랑 지들까지 싸워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피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유치권을 해결할 능력이나 내가 그거에 대한 협상 능력이나 법적 지식이나 그 다음에 3천 가지고 이거 말고도 수두룩하게 먹을 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요런 거 보고 피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보고 선뜻 피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뭐 공유물 분할 경매나 일반 건축물. 왜냐하면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위반성이 심각한 경우도 있고 약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지분 매각 그러면은 사실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초보자들이거나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호기심이면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우선 매수죠.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갈 길도 바쁜데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싫어. 그럼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앞에 있는 어떤 정보들은 어찌 보면은 매우 유익한,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는 쓸모있는 정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물건을 클릭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그 등기부를 꼭 보시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등기부를 보면서 스토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4년 9월이죠. 24년 9월에 1300이 되어 있습니다. 7200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이 지하철 위치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죠. 물건이 크다. 이렇게 물건이 크다. 그런데 성동구다, 행당동이다 그러면은 공실 많겠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지하철 앞이고 내가 뭐 작은 상가라도 실수요를 하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그죠? 실수요자인데 내가 이렇게 뭐 단지가 있으니까 뭐 하다못해 뭐 식당이 된다면 배달업이라도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배달업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공실 여부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보면 입지 하나는 끝내주죠. 뭐 배달하기에는 좋아요. 그 다음에 흔히 이런 거 도면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이 보시죠. 보면 물건이 4개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2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개 12, 13, 22, 23 이제 이런 거네. 이렇게 이제 봤어. 그런데 이제 스토리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스토리. 이 스토리를 보면은 여기에 막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지분 매각임, 공유자 우선 매수 있음.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공사 대금 채권이 있다. 2100만 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다. 예. 뭐 이렇게 그래서 지분이 도대체 몇 평이길래 2100이냐 그랬더니 대지권을 떠나서 12호가 건물이 1.5평, 2.21평인데 무슨 2천만 원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식당에 무슨 2천이 있겠어. 그럼 이거는 다 가짜인 경우가 있죠. 가짜 겁니다, 이거. 99% 가짜죠. 왜냐면 이 3평, 4평에 무슨 2천만 원입니까? 물론 호수가 4개니까 4개를 동시에 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증거와 증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밝히기 쉽죠. 왜냐? 여기에 보면은 가압류를 했던 거가 보면은 여기에 있는 전부 이거 뭐 방송용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이름을 지워버리니까 이거 해석이 안 되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 물건의 이제 관리사무소예요. 채권자가. 관리사무소인데 이게 등기부에도 막 땡땡땡땡땡 해놓으면 이거 정보를 보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기 제가 아까 봤어요. 보니까 여기에 관리단이에요. 관리단에서
그 여기 가압류를 많이 했고 강제 경매도 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집이 이제 가짜 유치권인 거를 밝혀내는 건 쉬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아니었고 여기서 이렇게 쭉 진행된 역사가 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지칩니다. 물론 이제 근저당을 선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후순위는 다 말소되니까 볼 것도 없고 앞에 있는 것은 뭐 임대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 없다. 권리관계는 걱정이 없으나 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제가 보니까 임의경매로 2011년에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사건을 보니까 1,7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두 개 호수를. 여기 12, 13이죠. 두 개 호수. 12, 13을 1,700에 받아가지고 그것도 받아서 두 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소유자가 여기 있는 이순철 말고도 최종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받았습니다. 좀 문자 크게 하고. 이렇게 쫙 보시면은 등기부가 길어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찬찬히 해보면 됩니다. 찬찬히. 여기 낙찰자가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사례가 있어요. 임의경매 매각해놓고 여기에 김종희, 이순철 이렇게 두 분이 받은 거예요. 10분의 1, 10분의 4. 그것도 1,700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순철 씨가 10% 중에 40%니까 1,700에 170에 680 정도를 투자한 거죠. 근데 이런 호수가 4개 있어요. 아마 이제 다른 것도 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4개 호수가 있어요. 4개 호수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제일 하단에 보면 근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저당이 낙찰받고 나서 근저당을 걸었어요. 보면 이순철 지분에 근저당을 걸었어요. 최화욱이라는 분이. 근데 보니까 담보가 본 건물 외에도 여기 있죠. 13, 22, 23, 4개가 다 걸려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4개 호수도 다 이순철 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00만 원에 낙찰받아서 그 안에 또 600 얼마가 있으니까 4개 호수 했을 때 자기 돈으로 한 3천 썼다고 치고 실제로 이렇게 근저당을 이렇게 들여버린 거죠. 4,500을.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걸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리비 같은 걸 한 푼도 안 주니까 이제 막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관리비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이렇게 이제 봤어요. 보니까 이제 식당이더라고요. 아까 뭐 사진이 있었나? 식당. 물건 사진이 거의 여기에는 없네. 간평서 한번 볼게요. 간평서에서 보면 사진 항상 뒤에 있죠. 이렇게. 내부 사진을 많이 안 찍어놨네. 예, 많이 안 찍어놨네요. 간평서 2. 이런 거 좀 찍었다. 그죠? 지하 1층의 호별. 아까 본 지하 1층에 4개 호수인데, 이렇게. 이런 식당 같은 거 여러분들 경매 나오면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배달 음식을 하겠다. 그러면 해도 돼요. 관리비가 비싼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역세권이니까 좋죠. 어디 다른 사무실 얻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관리비만 저렴하다면 어차피 이런 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에 받아가지고 장사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 장사로. 그러나 이걸로 세를 받겠다 그러면 힘듭니다. 이런 거 공실 엄청나게 생기죠. 어쨌든 이 사례처럼 간평서도 보면 1, 2, 3, 4 있고 물건이 4개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제는 등기부등본을 좀 보면서 이런 걸 흐름을 하나하나씩 줄을 꺼가면서 읽어봐라.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임의경매가 2015 타경도 하나 있고 이게 개시됐다가 폐지됐다가 어디서 압류 잡았다가 압류 해제했다가 관리단에서 잡았다 말았다. 그 다음에 과거 경매 사건 2008 타경 16312에 보니까 12, 13호가 1,700에 낙찰을 받았다더라. 이 사람은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이렇게 산 거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몽타주가 나오죠. 보통 이러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겠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왜 이런 물건을 샀을까? 이런 목적으로 샀겠네.
그러나 이런 목적으로 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나의 물건 보는 눈, 그 다음에 물건을 투자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꼭 열심히 파봐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